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감 증폭되는 중국 반도체 굴기 사실상 불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 반도체 분야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문제가 됐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미국은 중국 5개사가 러시아를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계의 핵심 기술 공급 채널이 더 좁아진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술의 유입을 차단시키고 싶었던 미국은 러시아를 이유로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에 시 주석은 선진국에 의해 목 졸린다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위기감 고조되는 중국 반도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후베이성 우한시의 시찰 기간 중에 중국 최대 레이저 장비 제조업체인 화공과기를 찾아서 기술 자립을 강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첨단 산업 핵심 분야에서 선진국에 의해서 목이 졸리고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나타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기술이 서방 세계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과학과 기술의 생명줄은 우리 손에 단단히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돌파하는 그것은 매우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술 과학 자립을 강조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과 방산업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5곳을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5개 회사가 어디냐? 라는 것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코넥전자, 두 번째로는 킹파이, 세 번째로는 신호, 네 번째로 위닉, 다섯 번째로는 월드제타입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중국 5개 기업을 포함해서 9개국의 36개 기업의 제재도 목록에 추가를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9개국의 36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이 기반의 모든 중심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특별히 지금 제재를 당한 5개의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코넥과 같은 경우는 케이블 제조사, 그리고 월드제타와 같은 경우는 홍콩의 물류업체, 이 2곳을 빼놓고 이 3회사, 킹파이, 신호, 위닉, 이 회사들은 반도체나 관련 부품 제조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어떤 회사들을 겨냥을 했냐라고 보면 반도체나 관련 부품 제조업체를 겨냥을 했다. 케이블 제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러시아에 영향을 주고 물류업체들도 러시아에 영향을 주지만 이번에 제재를 걸으면서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또한 중국 업체 중에 CPU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CPU를 만드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메인보드까지 제작했다라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 있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PU와 같은 경우는 자체 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CPU가 가장 중요하고 CPU에 맞는 그 메인보드까지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를 향해서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파괴적인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레몬드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 시스템을 언제든 멈추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 시스템. 지금 TSMC도 이것에 대해서 눌려버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오기 때문이죠. 반도체 제조 프로그램도 미국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전혀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죠. 특별히 SMIC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제재를 걸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앞서서 지난 3월에도 레이몬드 장관은 SMIC를 꼭 찍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어긴 중국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SMIC여 러시아 수출 통제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문 닫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죠. SMIC는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조금 느슨한 제재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SMIC와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했죠. 2020년 12월이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권좌에서 물러나기 바로 직전까지 열심히 일했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다만 10나노 이하 고품질 제품 생산용에만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UV 노광 장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DUV 장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취했죠. 이로 인해서 SMIC는 최첨단 반도체의 연구 개발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지만 10나노 이상 공정에서는 별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DUV 공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7나노까지 공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TSMC입니다. TSMC. 그러나 최근 미국은 ASML과 니콘에게, 이거 ASML은 네덜란드 회사, 니콘은 일본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에게 중국에 DUV 노광 장비를 팔지 말라라는 압력을 넣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가 제재를 확대할 경우 SMIC의 경영 환경 악화는 물론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도 상당한 좌절을 겪을 수 있어서 SMIC는 이후 몸을 사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지금 DUV 노광 장비를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ASML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큰둥하는 반응. 그러나 결국은 미국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몇 가지가 미국의 기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 여기에 핵심 장비를 받지 못하면 DUV 노광 장비까지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중국 반도체. 시 주석은 우한 시찰 기간 중에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반도체 연구 개발은 중국의 거국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국 체제란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계획의 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국가 전체의 자원, 그리고 역량,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대처하는 시스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움직일 때 지금 사회주의만 이게 가능해요. 민주주의에서는 이야기는 해도 잘 먹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경제를 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국 체제를 이용을 해야 된다,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whole nation system으로 번역이 됩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 그리고 시장 경제를 통한 자원이나 역량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잘난 기업만 잘나게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한 기업을 키워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권하에서는 자원을 정권이 임의로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거국체제를 서방과 싸워 이길 비장의 무기처럼 선전해 왔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은 지금 중국 자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투자, 기술을 가지고 그 자양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중국의 관영업체인 신경부는 지난 31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화홍반도체, 창신메모리, 양쯔메모리를 제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홍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2의 파운드리 회사, 그리고 창신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D램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양쯔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SSD로 만드는, 지금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양쯔메모리죠.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D램, 낸드 플래시, 이 모든 회사들이 제재 대상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의 SK 하이닉스, 독일의 인피니언,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외국 기업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경보에서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도, 독일 회사도, 미국 회사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화홍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SMIC는 중국 제2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그 레거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파운드리예요. 창신 메모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D램을 만드는 회사이고, 양쯔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경보 기사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 제재의 비수를 꽂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담은 것이죠. 중국 내에 공장을 둔 기업이라면 그것이 서방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신경보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고문은 이 기사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오랫동안 목이 졸려왔고 현재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외에도 국제정치 불안, 갈수록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에 직면되어 있다. 지금 미국의 국제정치의 불안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중국을 하고 있어요. 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수록 대내외적 환경이 중국에게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했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운송비가 계속 치솟으면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원자재 가격은 20%나 상승합니다. 특별히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의 가격도 최고 5배나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소비국이지만 자체적인 반도체 연구 개발과 제조 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죠. 이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비율은 1% 미만이었고 반도체 설계 자동화는 3%, 개별 반도체 등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직접회로 웨이퍼 제조 능력은 16%를 기록했지만 중국 제품은 대부분 중저가 제품으로 기술력이 국제 수준보다 2, 3세대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중저가 제품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중저가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중저가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첨단 제품은 지금 서방 세계로 지금 말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전기 자동차 중에 무인 자동차 같은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이러한 식으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죠.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경보는 중국 반도체업계 고위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 중국이 네덜란드 ASML의 고급 리소그래피 장비를 참고해 관련 기술 개발, 동등한 수준의 장비를 제조하려면 최소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보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ASML의 고급 리소그래피 장비, 지금 이것은 거의 EUV 장비나 DUV 장비, 그 중에 EUV 장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EUV 장비를 지금 똑같은 수준을 만든다면 15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15년 동안 ASML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나오게 되면 또 기술이 도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직후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기관과 국영기업에서 모든 컴퓨터를 자국산 컴퓨터로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자국산 컴퓨터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가능했었던 것이 지금 화웨이에서 자국산 컴퓨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컴퓨터 자체의 모든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렵게 된다면 모든 정보를 차단하게 된다면 이 컴퓨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국에서 나온 자국 프로그램으로 깔린 이러한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서 중국이 2년 안에 외국 브랜드의 개인용 컴퓨터를 자국 내 대체품으로 교체하라고 중앙정부기관과 국가가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국영기업들에게 이러한 짓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IT 전문가 지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전자, 광학, 정밀기계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및 기타 기술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반도체를 완전히 폐쇄된 공정 아래 자국 기술만으로 단독 생산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의 기술만 가지고는 극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세계 반도체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대만의 TSMC도 100% 자국 기술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한다. TSMC의 10년 뒤진 중국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 자립 생산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 결국은 이것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상당 부분 늦어질 것이고 결국은 반도체 굴기가 몇 년 또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따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점차적으로 반도체 칩들이 소형화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빠르게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완전히 도태가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